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6월 4일 전옥현의 안보정론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말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또 굉장히 지금 더운 것 같아요. 이 밖에 온도가 지금 시간이 보니까 25도나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또 더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말이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을 테러하자 이런 글을 올린 이 정치 테러 우협 그런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있었고, 이거를 우리 네티즌이 보고 말이죠. 국정원과 관계 기관에 신고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새벽, 그러니까 6월 4일 새벽에 말이죠. 경남 거제에서 이 관리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을 붙잡고 보니까 말이죠. 이거 10대예요, 10대.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10대면은 정말 창창한 미래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 10대들이 이러한 일을 왜 하는지 도저히 저는 참 이해가 안 가고요. 자, 우리 부모 세대들 뭔가 이 근본적으로 이 10대, 20대 이 젊은 분들, 왜냐하면 최근에 이 정치적인 테러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해서 테러하자, 뭐 수류탄을 던지자, 뭐 이런 이 테러 우협 글들을 올린 분들이요 전부 10대, 20대 젊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말이죠, 이 미래에 대한 어떤 이 희망, 꿈 이런 거를 펼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극단적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이죠. 취임식 때 수류탄 던지자 이런 테러 위협을 한 사람은 그야말로 장난 삼아서 했다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10대 남성은 현재 경찰이 조사하고 있고, 왜 이러한 자택 테러 위협하는 글을 올렸는지 현재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말이죠, 테러하자 이렇게 한 사람은 본래 본인은 21살 남성이라고 소개하면서 김건희 여사도 테러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어요. 예, 이게 이러한 테러 위협글이 지난 그러니까 2일날 있었어요. 2일날.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 잡았는데요. 자, 그나마 정말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러한 우협글이 올라오니까 경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에 특공대를 배치하고 또 강력팀을 배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속하게 그나마 이게 잡았다. 이것은 또 다른 어떤 테러 위협을 예방하는데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경찰의 뭐라고 그럴까요?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련 경찰들 참 노고를 평가하고 싶고요. 이러한 이 테러 위협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대한민국 말이죠. 이 국제적으로 테러 청정국 또 이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몇 안 되는 모범 국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해외 여행이라든가 출장도 많이 다녀보셔가지고 잘 아시겠지만은요. 심야에도 자기 신변 걱정 없이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전 세계 몇 개 안 되는데요. 이게 대한민국의 자랑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을 겨냥하는 이런 테러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반드시 사회적으로 이 문제 제기가 돼서요. 이런 것들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이상돈 전 의원이죠. 중앙대 교수. 그러니까 이상돈 교수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중앙대 법대 교수 하다가 이 안철수 당시 당 대표에 의해서 발탁이 돼서 비례대표 의원을 하신 분이에요. 자, 지금 이제 명예교수로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이재명의 은사가 바로 이상돈 교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중앙대 법대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이재명 왜 이번에 패했는지 이 원인 분석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은혜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 아깝게 분패를 했는데 왜 또 실패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뭐 대동소이한데, 우선 김은혜 후보가 이번에 실패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내가 윤핵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닌 거, 이게 가장 큰 이 실패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요, 재산 등록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재산 등록 시비가 걸린 거. 그 다음에 이 김동연 당선자는 그에 비해서 도덕성도 흠잡을 데가 없고, 그리고 또 이 송영길하고 이재명하고 이런 투톱하고는 또 거리를 두고, 그리고서 인물면에서 이 김은희 후보하고 김동연 차이가 상당히 컸다. 이러한
이 성공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그리고 송영길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 이거는 출마한 것 자체가 순리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전혀 연구가 없는 곳에서. 더군다나 송영길은 멀쩡한 의원직을 그만두고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무리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대선 때만 해도 이런저런 공약, 나름대로 진정성, 이런 이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공약을 내놓는 걸 보면 전혀 진정성이 없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로 보일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은 이번 선거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자면 수직 이착륙 비행기 시대 연다. 이게 그러면은 왜 가덕도 공항 만들고 흑산공항을 만들겠다고 민주당이 그 난리를 쳤냐 이겁니다. 이거 초등학생도 웃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재명이가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우리 시청자, 우리 유권자들에게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자, 이 이상돈 교수의 분석에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TBS 교통방송에 나와서 이 패배 원인들을 분석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인용 보도해 드리면요. 먼저 김은혜 후보의 결정적 패착, 난 윤핵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 건데, 세상에 선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남들이 저 사람은 윤핵관이다 라고 불러주게 되면 자기 실력은 없는데 대통령 때문에 따왔다, 이런 인상을 주게 되는데, 그걸 부정을 해야지 내가 윤핵관이다 라고 하는 바람에 표를 많이 갉아먹었다. 그리고 김은혜 후보가 경력면에서 김동연 후보보다 모자란 점이 많고 마지막에 재산 등록이 잘못됐다는 시비도 걸렸는데 이것도 원인이다. 그리고 김동연 당선자는 도덕성도 흠잡을 데가 없었고 선거 과정에서 송영길, 이재명 투톱하고 거리를 둔 것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이 실패, 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 참패 원인은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했고, 그 다음에 대선 패배 책임자인 이재명과 송영길이가 출마했고, 그리고 김포공항을 느닷없이 이전한다고 하는 이 경솔한 발언, 이 세 가지를 민주당의 참패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권의 정책과는 상당히 차별화된 외연 확장을 의도한 많은 공약과 정책을 내놓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선전하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대통령 임기를 하루 이틀 앞두고 국회 다수 의석의 힘을 빌려가지고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법률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는데, 이거는 영어로 하면 Midnight Legislation, 즉 심야 입법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거는 굉장히 오만하고 독선적인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과연 대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가 내놨던 공약이 진정성이 있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나부터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이거 거짓말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결과가 이번 지방선거에 반영이 됐다고 보고 그게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선 때 대통령 후보하고 당대표 송영길 이런 사람들이 출마한 거, 이거는 순리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전혀 연구가 없는 것으로 가고 의원직을 중간에 그만두고 서울시장 출마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였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선거 마지막 판에 이재명, 송영길 입이 너무 가벼웠고 경솔하기 이를 데가 없었는데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의원은 수직 이착륙 비행기 시대를 여니까 공항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왜 가덕도 공항하고 흑산공항을 하겠다고 그 난리를 쳤냐. 그러면서요, 이거야말로 즉 수직 이착륙 비행기 개발한다면은 초등학생도 웃는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송영길 후보도 김포공항에 강남이 온다, 서울 서부에 판교가 온다, 이런 메시지를 돌렸는데, 민주당이 강남 판교 유권자를 적대시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데 거기다 대고서 강남이 온다, 판교가 온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웃는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요, 이상돈 교수, 저도 이상돈 교수하고 같이 옛날에 이제 종편 이런 데서 논평을 하고 다녔는데, 아주 생각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 항상 얘기지만은 이 상식적인 국민의 어떤 판단, 여기에 많은 공감을 주는 논평 하는 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세 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검찰 안에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한 인물들이 여러 명 있죠. 그 중에 한 1, 2, 3번 안에 드는 사람이
대검에서 말이죠. 윤석열 총장을 모시고 있으면서 감찰부장했던 한동수예요. 근데 이 한동수가 어떤 사람이냐? 민변 출신이기도 하지만은요. 조국이 딱 나가면서 앉힌 사람이 한동수예요. 그러다가 박범계가 작년 10월에 임기가 끝났는데 2년 임기를 연장해준 사람이 바로 한동수예요. 그래서 이 한동수 지금 이제 그만두고 나갈 것인지, 왜냐면은요 이 검수완박 국면에서 고위직 검사들이 많이 사표를 내고 나갔어요. 근데 한동수 끔찍 안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걸 보면 주변에 그거 내 임기 채울 거야. 내년 10월까지 임기 다 채울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인의 의견대로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아니면 중간에 밀려날지, 아니면은 한동훈 장관이 잘라낼지, 이거 아무도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요, 잘라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잘라내기 전에 네가 알아서 나가라 라고 하는 압박 조치가 이미 내려졌어요. 어떤 압박 조치냐? 이 감찰부장 밑에 감찰 과장들이 있는데, 감찰 1과장에 누가 가 있느냐? 정의도 부장검사가 가 있어요. 정의도 부장검사는 청주지검에 있을 때요. 청주지검 부장검사에 있을 때 추미애 그다음에 이 박범계 그 환경에서 이 한동수를 직격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리고 이 감찰 3과장, 여기 이 자리도 굉장히 요직이라고 해요. 이 감찰 3과장이, 그러니까 이 고위직 검사들 감찰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감찰 3과장이다. 이 감찰 3과장을 최근에 한동수 라인을 갖다 앉혔어요. 그래서 이 감찰 3과장이 말하자면 배문기 3과장인데요. 연손 32기라고 합니다. 이 배문기 감사가 말하자면 미스터 쓴소리 검사인데, 이 검사가 말하자면 감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쫓겨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한동훈 장관이 직접 퇴직을 명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검찰정법 28조 42항에 나와 있는 건데, 감찰부장이 능력이 모자랄 경우는 잘라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 명령을 대통령한테 제청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금 이 분석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 나는 내년 10월까지 임기 채울 거야. 이러한 입장을 주변에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반 윤석열 입장을 취해왔는지 쭉 보면은 말이죠. 여러분들께 우선 이 조국 장관 제청으로 2019년도 10월에 임명이 됐고요. 그동안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채널 A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한명숙 모해 의혹과 관련된 사건. 이런 사건에서요, 윤석열 총장,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하고요, 정면 대립각을 세워왔어요. 특히 이 활용 점정이 뭐냐? 지난달 9일 한동훈 장관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민주당 측 증인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윤석열 총장과 본인이 대립각을 세웠던 그런 장면으로 적나라하게 묘사했어요. 이 정도 되면 이건 기본적으로요, 능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공직자로서 이거는 예양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을 그 당시에 감찰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당시 총장이 쉬하지 말라 이렇게 격분했다라는 얘기까지 토로를 했어요. 이 공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지금 이제 감찰부장은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인데요. 지금 개방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대검 감찰부장은 임기제야, 이거를 굉장히 주변에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수시로 부딪혔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채널A 사건에 대해서 이 한동훈 부장은, 이 한동수 부장은 말이죠, 윤 총장 반대를 무릅쓰고 한동훈 장관 감찰에 착수한 게 대표적입니다. 자, 그리고요, 2020년 12월 이 추미애가 정직 2개월 이거 할 때도 주도적 징계를 역할을 한 바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총장과 대립했던 그런 내용을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요, 이 한동훈 감찰 문제에 관해서도 그렇게 폭로를 했지만요, 대검 인권부의 조사라고 해서 대검 감찰부에서 병행하겠다라고 했더니 병행이라고 딱 병행 이렇게 하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우역감이 들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야, 이런 사람이 참 이 감찰부장 감투수가 앉아 있다는 게 참 기가 막힌, 이게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 인사 행정의 큰 문제점인 거예요. 그리고 작년 7월이죠. 이 한명숙 수사팀에 대한 이 감찰 국면에서 수사팀을 기소하려다가 또 윤석열 총장하고 충돌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정진웅 독직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 이 윤석열 당시 총장이 정검사에 대해서 직무 배제를 지시했는데, 이 한동수 부장이 말이죠, 공개적으로 또 페이북에다가 반기를 들은 사이가 부른 사태가 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조계에서 이 판단은 이 윤석열 당시 총장 그리고 현 대통령과 사이가 나쁜 것도 물론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정치적 편향성이 더 큰 문제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한동수 부장은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의 권한남용을 견제하는 객관적 역할을 한 게 없다. 조국 수사를 계기로 해서 당시 청와대와 법무장관, 여권이 총장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 한 부장이 편향적으로 직속 상관을 부당하게 공격한 게 문제다. 그러면서요, 정반대로 친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는요, 아주 옹호 일변도의 입장을 취해왔어요. 이 검찰 황태자 이성윤 고검장이 김학의 사건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사 방해 혐의, 검찰 수사를 받고 작년 5월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했는데, 이 한동수 감찰부장은요, 이성윤 고검장 징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징계를 하지 않고 고검장으로 그냥 넘어가니까 이 봐주기 감찰인 거죠. 그래서 그 바람에 이성윤이는 고검장으로 승진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요, 또 이성윤 이 고검장 기소 다음 날 공소장 내용이 그 당시에 이제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한동수 감찰부장 이례적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했는데 현재까지도 아무런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이 심하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한동수 밑에 정의도 최근에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이 갖다 앉힌 거죠. 자, 이 정의도 부장검사는요, 작년 12월에 뭐라고 돼 있냐요? 언론이 나를 친정부 성향의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한다 라면서 이 한동수 부장이 페이북에 글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감찰 일과장인 지금 정의도 당시 내부망이에요. 제가 감찰부장님을 몇 개월간 상사로 모시면서 겪었던 개인적 경험, 그 후에도 감찰부장님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여러 행태에 근거해서 정치적 편향, 불공정이 너무 심한 분이다, 이렇게 공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번에 또 이제 감찰 3과장으로 일하게 된 배문기 검사도 미스터 쓴소리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한동수 부장 버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검찰 내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부장이요, 이원석 이 대검 차장 지시에 따라서 이 배문기 검찰 3과장으로부터 감찰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또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능성은요, 이 한동훈 장관이 한동수 임기 도중에 내년 10월까지 너무나 많이 남아있잖아요. 직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래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적격 심사를 거쳐서 대통령한테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은 이 검찰이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그런 검찰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한동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이 정치권 뉴스들, 오늘 토요일인데요, 지금 추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신속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